12월 30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증시가 끝났죠. 참 쉽지 않았던 한 해였어요. 코스닥은 9개월 연속, 코스피는 6개월 연속 조정이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서 막판에 지수를 밀면서 결국에는 2400포인트 약간 아래에서 마감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볼 때 7년 전 그리고 10년 전 지수와 지금의 지수가 같다라는 것은 한국 증시가 얼마나 국내외 이슈들에 충돌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유동성의 한계도 있고요. 자,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초심으로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최근 주위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는 사람과 손실이 나는 사람의 매매 패턴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누구는 수익을 계속 내요. 장이 어려운데도. 근데 누구는 계속 손실을 봅니다. 자, 왜 그럴까? 이 패턴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수익 나는 사람은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요. 그런데 손실 나는 사람은 오를 때 사고 빠질 때 팝니다. 매매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는 주식 매매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판다 라고 배우잖아요. 이게 정석이죠. 그래서 한국 증시의 현재와 같은 혼조 영역에서는 이 초심의 매매 방식이 수익을 주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야 지금의 혼조 장세에서는 수익이 난다. 알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다가 막판으로 하락 전환 마감했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과 똑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 자, 오늘도 삼성전자 주가 막판에 또 마이너스 쪽으로 밀면서 지수를 눌렀어요. 그죠? 외국인의 매도가 말이죠. 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자, 이건 오늘장의 흐름인데, 오늘장 흐름입니다. 일단 상승 출발했다가 밀었어요. 밀어서 하락으로 전환까지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와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1.3원 상승으로 끝났죠. 환율이 아직까지 불안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환율은요, 지금 자리에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자, 1475원.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자, 위에 1500원하고 아래로는 1450원하고 요 범주에서의 기준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1475원의 이 기준점 아래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위에서 움직이면 다시 또 1500원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1471.8원, 아직은 아래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조금 불안정한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에는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거의 윗꼬리가 없는 상승에서 그대로 마감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그죠? 이렇게 양봉 윗꼬리가 거의 없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하락 마감했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위로는 매물에 충돌되고 아래로는 관악폭에서 저가 방어가 되고 이 혼조 등락 영역에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왜 오늘 코스피와 다르게 윗꼬리가 없이 그래도 이렇게 견조하게 상승 마감을 했는지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1월 달에 대한, 또 내년도에 대한 어떤 한국 증시에서의 기대감이 코스닥이 더 크다라는 점이죠. 왜냐면 코스닥이 올해 코스피보다 더 길게 9개월 연속으로 더 길게 조정을 보이면서 그만큼 더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반도체, 코스닥에서 반도체, 2차전지, 로봇 이와 같은 관악폭의 섹터가 다수가 존재한다. 지금 반도체도 관악폭이잖아요. 2차전지도 관악폭이죠. 로봇도 관악폭에서 오늘 반등했죠. 또 이것저것 관악폭 쪽 찾으면 많아요. 이게 이제 코스닥의 다수
정도의 섹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내년도 코스닥에서 기술적 반등이든 회복 시도 등 나타나기가 더 쉽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내년도 장세를 놓고 볼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이런 부분이 오늘 마지막 날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방송에도 제가 조선주는 주도 시세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조선주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지수를 끌고 못 올라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도 시세는 아니다. 시장의 주도 시세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도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도할 경우에는 다른 조선주가 아닌 다른 주도 시세가 따로 있다 라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명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네. 저도 뭐 앞서서 1월 달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은 그러나 기술적 혼조 영역에서의 기술적 반등 성격이죠. 오늘은 그죠? 다만 오늘의 이 반등을 놓고 볼 때 60일 이평선 쪽으로의 접근을 추가로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갖고 1월장을 맞이하도록 하죠. 네. 우리가 시세적인 부분을 갖다 놓고 볼 때 말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 전문 분야만 파잖아요. 그죠? 뭐 반도체면 반도체, 조선이면 조선, 뭐 바이오면 바이오. 이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만 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이 그 전문 섹터, 자기들의 담당 섹터에서는 전문 지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쪽만 계속 연구하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특정 섹터보다는 시장의 섹터 전부를 다 봐야 됩니다. 전부의 동향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바이오든 뭐든 이거든 저거든 다 게임이든 뭐든 다 봐야 돼요. 반도체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더라도 시장 전반의 어떤 시세의 동향은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사실 우리 그 주식장인의 이제 오늘 12월 30일에 종가 배팅을 한번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종가 배팅으로 이제 주말에 연구를 해서 선정해 온 게 뭐냐면은 로봇 쪽이었어요. 로봇이 오늘 종가 배팅 대상으로 선정을 사실 했었어요. 해가지고 구체적으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SBB 테크 이 두 종목을 선정을 해서 오늘 종가 배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어요. 근데 장 시작하자마자 딱 보니까 얘들 움직임이 초반부터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제가 바로 9시 3분 그리고 9시 10분에 9시 3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9시 10분에 SBB 테크를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코멘트를 했어요. 장 시작하면서 바로 그냥 움직임이 이게 종가까지 갈 움직임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9시 3분에 그냥 바로 코멘트를 했는데 역시 이 두 종목이 오늘 그대로 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종가 배팅 종목으로 미리 선정을 해왔기 때문에 초반의 움직임을 보면서 바로 얘기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시세 동향을 쭉 제가 오늘 바이오도 그렇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왔는데 어쨌든 과연 코스닥에서 내년도 주도 시세가 뭐가 될지 또 의외로 또 반도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선 이외에 뭐가 될지 이거를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종가 배팅으로 준비했었던 이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 테크 이쪽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는 조선이나 이런 쪽에서 로봇 설비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죠.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5,000원입니다. 여전히 제가 55,000원이 이제 기준점 55,000원을 넘어서야 뭔가 회복을 위한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혼조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준점 아래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자, 현재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하고는 좀 이격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간격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5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게 우선은 체크점입니다. 5일 이평선을 지지해야만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 하향하게 되면 여기서 20일 이평선과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약간 탄력이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일단 체크점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바이오 쪽도 일단 상승을 했어요. 바이오 쪽. 제가 최근까지 말씀드린 거는 바이오에서 알테오젠하고 리가켄 바이오가 21 이평선 위에서 둘 다 움직여야만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회복 반등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 바이오 섹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물론 오늘 바이오의 주도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주도했습니다. 분위기는. 한올 바이오파마는 오늘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그 제목의 이제 보고서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쟁사인 아제넥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다. 그리고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뭐, 이렇고 해서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다라는 식의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보고서 영향으로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급반등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 활력소가 됐죠. 네. 바이오도 가능성이 있는 섹터긴 합니다. 뭐 했던 뭐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냐, 2차 전지냐, 바이오냐, 로봇이냐, 제가 볼 땐 이 넷 중에 하나인데, 넷 중에 하나인데요.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가 21 이평선을 계속 지지로 해서 움직여줘야만, 바이오 쪽에서의 반등 분위기는 계속 잡힐 수 있어요. 자, 에코프로, 오늘 반등 시도는 했지만, 보시는 대로 5일 이평선 저항돼서 아래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반등의 시그널, 변화의 시그널이죠. 변화의 시그널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쉽지 않았던 올 한 해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도에는 좀 큰 돈을 우리가 벌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024년도까지 진짜 뭐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위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2025년에는 분명히 뭔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큰 돈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죠? 네. 아무튼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